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과 CES로 만나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 최 교수님께서 오늘도 열일하시고 또 바로 지금 CES 현장에서 퇴근하시자마자 바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 위해서 지금 연결을 하고 계십니다. 최 교수님 거기 계신가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주영입니다. 세 아, 번째 뵙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제는 예, 스타트업관 다녀오셔서 굉장히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신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조금 피곤하신 것 예. 같습니다. 아니, 피곤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홍 기자께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게, 네. 야, 이거 기자분들 너무 힘들다. 매일같이 이렇게 뭔가 브리핑을 하고 뭔가 기사를 쓰고 하는 것이 네.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제가 한 사흘 해보니까요. 네. 거의 돌아버릴 수준입니다. 이게 보고 정리하고 무엇인가 네. 이제 얘기에 대한 이 멘트를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네.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아이, 존경합니다. 네. 아이, 뭐, 근데 그, 정리하시는데 힘드신 것도 있겠지만, 어제는 스타트업 보셔서 되게 신나셨었는데, 오늘은 대기업 보신다 글쎄요. 그랬는데, 예, 별로 안 신나셨나 봐요. 아, 그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그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과 지지 응원도 하긴 하지만 네. 실제 가서 보니까 좀 아쉽고 어떤 때 보면 좀 안타깝고 한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교차를 해서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주로 어디 둘러보셨어요? 아, 계속 스타트업관인 그 유레카관. 유레카에 있다가 네. 유레카관에 있다가 이제 오늘은 대기업들이 주로 있고 큰 비즈니스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곳에 갔죠. 이제 이게 그 LVCC가 이게 웨스톨이 한 1조 원, 미국 돈은 한 10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채로 지은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새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웨스트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스홀 이렇게 세 개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의 전시도 조금 있어서 네. 사실 그쪽이 굉장히 크고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오, 야외에도 전시가 돼 있어요. 뭐, 거기에는 뭐가 돼 있나요? 예, 야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제 우주선이 하나 있었고요. 우주선, 진짜 예, 우주선이요? 진짜 똑같은 우주선입니다. 아, 뭐 정말요? 이렇게 어디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네. 그 우주선을 그냥 갖다 놨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어,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미국 분들은 뭐 자주 보시겠죠. 근데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한 버스 정도 크기 정도 되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어, 다음에 그 농기계 회사 이제 존 디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네. 그래서 이제 농기계 좀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농기계가 왜 그 CS에 나왔냐 그런 건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농기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시티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천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메타버스 뭐야? 시티가요? 메타버스 시티라고 그렇게 간판이 있는데 천막으로 돼 있어서 네.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건가? 네. 뭐 아무튼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 야외는 그렇게 돼 있고요. 네네. 이렇게 제가 쭉 어떤 관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네네. 예. 그 LVCC라고 하는 이제 컨벤션 센터에 이제 웨스트홀을 먼저 갔는데 거기에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퀄컴. 퀄컴은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정말 망한 그런 기업이죠. 우리가 그렇죠. CDMA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들을 오늘과 같은 회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모바일 시대에 이런 칩들을 공급하면서 컸던 기업인데 이 회사가 상당한 변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변신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현대중공업, 두산,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웨스트홀에 있었고, 그다음 자동차들 그리고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리고 배터리
주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이제 LVCC 웨스트 홀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LVCC 그 컨벤션 센터의 이제 중앙 센트럴은 전통적으로 이제 가전 제품들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CES라고 하는 이제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뭐 네. SK, 롯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고요. 네. 뭐 소니나 중국의 TCL이나 일본의 파나소닉, 뭐 이런 회사들이 가전을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기업들이 접목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즈니스들 중에 이제 소니에 대한 변신에 대한 부분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벤션 센터 이제 북쪽 노스인데요. 여기 우리나라 이제 한글과 컴퓨터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XR, AR, VR 이런 그리고 이제 햅틱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게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노스가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뭐 퀄컴의 변신, 그거 좀 궁금한데요. 그거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퀄컴은 원래 기본적으로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칩을 모바일에 탑재를 해왔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 회사는 사실은 이 CES보다는 이제 MWC에 주로 잘 맞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MWC에서도 아주 큰 축을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든 전자제품에 자신들의 스냅드래곤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IoT라든지 아니면 VR, AR 기기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자기네들의 칩을 넣으려고 대단히 애썼는데 아니 이 회사가 왜 갑자기 자동차나 이게 뭐 이런 쪽에 들어왔나 봤더니 네. 자동차에 관련된 플랫폼에 자기네들의 칩을 탑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이 자동차가 아니라 달리는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통신도 보니까 해야 요즘은 되고. 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센서도 많아지고, 오늘 본 제가 소니도 참 차량을 만들었던데, 그 차 갖고 소니도 나왔다면서요? 뭐, 네. 예, 예. 그 차량을 두 개를 갖고 나왔는데, 그 차량에도 외부 센서가 한 4, 50개가 넘고, 그 다음에 안에 스크린이 있고, 음향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거기에 CPU나 메모리나 칩들이 탑재가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세대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퀄컴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른 지금 예, 예, 다른 회사들은 아예 차를 만들거나 뭐 차 안에 인포테인먼트 넣거나 요쪽 신경 쓰는데 퀄컴은 요 칩으로 이렇게 먹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뭐 물론 그것이 뭐 퀄컴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뭐 삼성도 뭐 자동차에 반도체 공급하고 어,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프로세서를 어떻게든 간에 코드를 맞추려고 퀄컴이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제가 가서 보니까 스냅드래곤 플랫폼이라고 해서 거기에 아주 적합하게 맞는 플랫폼들을 만들려고 대단히 많은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웨스트관의 또 특징이 뭐냐면 네. 우리나라 그 현대 H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산하의 6개 회사라고 얘기도 하고 모빌리티 현대차 그룹들이 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두산도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수소입니다. 수소. ESG 아, 제가 쪽이군요. 예, 제가 세 기업을 같은 공간에 있어서 딱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 회사에 공통점이 있네. 수소네. H2죠. 이 현대자동차는 물론 이제 수소에 대한 이걸 과거에서부터 밀었고 현대중공업도 자율주행 보트,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뭐 이런 것들 전부 수소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두산도 폐플라스틱을 가지고서 뭐 열과 수소 생산을 통해서 이제 수소 장치를 통해 가지고 수소 드론을 만들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게 또 수소 강국이 되는 건가? 어. 아니면 수소의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수소를 좀 써야 되나? 이런 수, 생각을 좀 해봤고요. 수소에 대한 그 좀 외부인들 관심은 어떻던가요? 이게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은 좀 생소하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그 웨스트관의 제일 끝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접근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관처럼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고 뭐 이르기에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영상이나 이제 사진을 드릴 텐데 네. 거기에 보면 뭐 저기 BMW도 안 들어왔고 벤츠도 안 들어와가지고 다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두산이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는 저 끝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관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쫙 전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좀 땡겨주지 말이야. 이거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 괜히 힘들게만 해놨네요. 아 참. 예. 그 서관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이 문제는 이제 그 센트럴인데 네. 이 센트럴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S의 전통적인 가전,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LG, 삼성전자, 중국 기업들, 뭐 일본의 가전 기업들 원래 과거에서부터 경쟁하던 이런 기업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아쉽죠. 지금 뒤에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게 LG 아까 잠깐 보이던데 이거 그 전날을 그 CS 개막 전에 찍으신 거죠? 아닙니다. 오늘 찍은 겁니다. 아 이거 오늘 찍으신 거예요? 아, 오늘 찍은 건데 이렇습니다. 보이십니까? 정말 텅 제가 비어 있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LG 빤 거 누차 말씀드렸죠. 네. 저는 LG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 이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다행인 건 저기 LG만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지금?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참 이게 그 아침이나 아니면 뭐 개막하기 전날이나 뭐 제가 개막하기 전날도 가봤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 벌써 아. 이틀째 된 것이 이러니 참 그래서 여기 담당하는 분에게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참 속이 상한 게 아니라 좀 아쉽고 뭔가 이렇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참 좀. 이 네. 예, 그래서 네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뜨는 기업과 이걸 통해서 원래 이 관은 네네. 삼성과 LG의 경쟁 그리고 중국의 이 뒤따라오는 중국 기업의 경쟁 그리고 처졌지만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이 정말 뜨거운 그런 관이었는데 LG가 이렇게 되고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대단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또 다른 이게 반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LG 빠니까 네. 이 LG 이 화면은 이제 좀 아, 접고 안타까운 LG 화면이에요. 이 네. 화면 접고 저기 SK 이 배경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배경이 되게 이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스크린을 엄청 많이 해놔갖고. 그래요? 네. 보셨군요, 그러면. 좀, 보이십니까? 확실히, 진짜 이쁘네요. 예, 뭐, 인물이 좀 삽니까, 제가? 네. 예. 네. 아니, 정말 저도, 이게 CS에 왜 이런 코드로 나왔지? 아니, 코드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제품이나 뭔가 서비스에 대한 그 광고가 아니라, 네. 이 회사의 철학이나 아니면 뭐 주관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실은 CS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나 뭔가 판매나 앞으로 우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그린을 할 거죠. 이렇게 딱 보면 이제 그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만 나오고 그러면 뭐 서비스 소개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간단간단한 것들은 있는데 네. 여기에서 그것이 초점이 맞춰지진 않죠. 거기에 뭐 어, 물건이나 뭔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소리가 나오고 좋은 환경, 그다음에 아주 산뜻한 이런 거에 대한 그 충동이라고 그러나요? 뭐 충격? 뭐 이런 것들이 더 신선하죠. 그래서 주 포커스는 뭐냐면 SK는 이제 그린, 그리고 ESG, 이 환경이나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뭐, 그리고 지구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 이런 철학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모양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CS 코드하고는 맞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기업의 문화가 또는 철학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대로 뭐 반은 좀 아쉽지만 또 반은 좋았다라고 하는 회사 중에 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롯데가 이 중앙홀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막 전에는 전부 HMD만 쫙 깔려 있어서 이게 뭐지? 뭐 메타버스에 뭐를 하는 건가 했는데 개막을 하고 이틀 후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이렇게 쓰고서 굉장히 막 하고 많고. 있나요? 예. 근데 원래 HMD를 쓰면 네. HMD 쓰는 사람보다 그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재밌잖아요. 네. 예, 굉장히 재밌게 밖에서 봤는데 저는 이제 안에 그 내용이 모니터로 보이니까 뭐 굳이 쓰진 않아도 되는데 밖에서 두 가지를 다 봤죠. 네. 재밌게 혼자 휘젓는 사람들과 모니터에 이제 가상 공간. 근데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예. 메타버스가 3차원의 이런 그냥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누가 나와서 쇼를 하고 아니면 뭐 무엇인가 이제 이 무엇을 타고 이런 게 메타버스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의문이 좀 있죠. 그것은 이제 과거의 XR, AR, VR 게임의 하나 일종이었고 뭐 그래서 좀 더 개선된 이런 콘텐츠나 서비스가 정말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메타버스 쇼핑 같은 것들에 대한 시도는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롯데가 보여준 예, 거예요? 예. 롯데가 보여준 것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우리가 과거에 그냥 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HMD를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앞으로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경고성 발언을 제 나름대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거기에 소니 같은 회사, 일본 회사, 뭐 중국 회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니가 저희 업계에 보이지 않는 룰이 뭐가 있냐면, 한번 이 사그러든 기업은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창업이 수정란이라고 이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만, 물론 어렵죠. 그러나 지키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소니가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약간 독특하게 이 기업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나가고 방송 장비로 나가고 영상으로 나가고 디자인으로 나가고 하면서 사실 그 탈출구를 마련한 기업입니다. 이거는 MWC에서도 계속 그러한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나온 것들은 방송, 그다음에 드론 방송, 영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달리는 컴퓨터인데 그 안에 더 많은 내장이 들어가고 오디오가 들어가고 스크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한 번에 소니의 영역인 거죠. 소니가 또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스크린 자기네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오디오에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렌즈에 또 강점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소니도 거기에 차량과 함께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그 카메라를 인공위성에 달았습니다. 인공위성에 아, 단 그런 카메라를 갖고 나와서 한쪽에 부스에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물론 전체적인 부스는 뻥 비어 있습니다.
아,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아니 그 물류에 대한 부분이 뭐 그 LG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뭐 중국 기업 TCL, 그 하이젠 이런 데 다 비어 있습니다. 어, 다 비어 있고 그냥 TV나 몇 대 갖다 놓은 정도고 그러나 이제 소니는 그나마 차량 2대, 그다음에 드론 영상 장비, 이렇게 인공위성, 뭐 그렇게 이동하기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가져와서 이제 전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스크린으로 대신하는 이렇게 됐죠. 뭐 그리고 거기에 중국의 TCL이나 아니면 하이젠이나 이런 데는 그냥 TV 정도 몇 대 정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이그 소니에 대한 변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번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코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네. 부분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끝으로 보면 이제 노스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컴 기업이 과거에 MWC나 CES에 대단히 많은 콘텐츠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 뭐 영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국어 컴퓨터에 뭐 이렇게 워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단히 많은 서비스나 콘텐츠나 기술을 갖고 나온 것이 보통이고 이번에도 한 100명 정도 왔답니다. 여기 우리 이제 노스에 나온 기업 중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뭐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 해마다 세계적인 전시회는 이제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좋은 기업이라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100여 명이 왔대요. 이러한 뭐 이 어려운 시기에서 100여 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과거에 MWC에도 보면 뭐 영상 코덱, 그다음에 로봇, 뭐 인공지능, 교육 뭐 이런 우리가 보통 한글에 대한 이 워드를 생각하는데 대단히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제가 메타버스였습니다. 근데 아, 약간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가 그냥 일반적으로 VR, AR, XR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 대단히 어렵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현상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좀 더 고도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까 롯데도 말씀을 드렸고 한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기업들 중에 메타버스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고도화되고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비즈니스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에, 이 노르스 내에 XR 기업들, VR, AR 게임 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바람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본 기업 중에 비합틱스라고 하는 그 기업, 대전 기업이었는데요. 이거 정말 우리나라예요. 네. 대단한, 예, 예, 우리나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카이스트 학생 때서부터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손 장갑. 네. 우리가 HMD를 끼게 되면 이제 감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손 장갑하고 그 다음에 슈츠, 어, 이, 이, 이 스위트를 이렇게 입어서 한 40여 개의 센서가 어딘가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각을 주는 그래서 실 감각에 가까운. 근데 그 기술이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가상 공간 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짚고 아주 그것도 섬세하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느낄 때는 이런 햅틱 기술들이 대단히 필요한데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정말 최고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스타트업들이 있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처음 발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 나름대로는 기분이 대단히 좋았던 그런 기억입니다. 어, 그리고 밖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기를 굽는 아주 고기를 굽는 그런 기업이 하나가 있었고 고기를 그다음에 굽는 존 기업이요? 디어라고 예 그게 원래는 그 신문에 의하면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로봇이 고기를 이렇게
굽고 그게 대체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네. 밖에 나가면 고기 굽는 냄새가 아무튼 진동을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네. 그 밖을 돌아다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딱 보니까 이 버스에서 이게 네. 야외 버스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아 저게 그 고기인가 보다 아니 어디는 뭐 이랬고요. 우주선이 있고 어디서 고기 굽고 여기는 뭐 트랙터 있고 뭐 아, 난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고기를 굽고, 원래는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아무튼 로봇이 고기를 굽고 대체육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까이 가보진 못했고요. 간 곳은 이 존 디어라고 하는 그 기업이 궁금해서 그 굉장히 유명한 농기계 기업이거든요. 도대체 이 기업이 뭔가 했더니 그 농기계를 이렇게 큰 양쪽에 이렇게 달면 비료를 주거나 물을 주거나 하는데 거기에 6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그 아, 고도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트랙터가 쭉 지나가면서 바닥을 봐서 마른 곳에 물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마른 곳에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잡초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 농약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제초제 농약이 낭비되지 않죠. 그리고 토양에 대한 오염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7, 80% 이상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CES의 코드가 뭐였냐면 ESG거든요. 환경에 대한 부분도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정말 이번 코드에 딱 맞는 그래서 농기계가 CES에 나올 만하다. 어떻게 보면은 예 카메라를 가지고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잡초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를 갖다가 잡초라고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딥러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인공지능이죠 그것도. 그래서 물도 절약하고 토양 오염도 막고 정말 대단 훌륭한 기술이다. 이게 정말 이것이 인간을 위한 기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감탄을 했죠.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이제 첫 장면이 무인으로 그 넓은 농경지를 이렇게 농작하잖아요. 이제 그런 예. 일이 곧 벌어지겠군요. 이게 그러면 지금 홍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선도 있고 네, 또 옆에는 메타버스 저기 시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런 농기계도 있고 이게 혹시 CES 내년에 바깥쪽이 네. 뭐 그 인터스텔라와 같이 그런 농장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 아닐까요? 진짜 진짜 이제 앞으로는 이 CS 바깥관이 더 훨씬 이렇게 볼 게 많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겠는데. 진짜. 네, 글쎄요. 우리가 한번 맞추면 아니 네. 이 얘기를 혹시 그 CTA가 들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어디에 특허라도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시티에 그렇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VR, AR, XR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이나 간단한 뭐 그래픽이나 이런 거 정도가 있었고요. 삼성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거 제가 한번 좀 해주시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번 CES에서는 독보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CES에 대한 기본 기대가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특히 큰 기업일수록 자동차 회사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가전업체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물류에 대한 대란 때문에 물건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설치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뭐가 있냐면요. CTA에서 만약에 올해 그 방을 빼면 내년에 방 안 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도 그 소문 들었어요. 그, 그게 CTA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만약 기업들이 캔슬을 하게 되면, 그들도,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아마 기업들에게 올해 꼭 전시를 해주세요. 만약 안 되면, 저희 내년에 당신들한테 혜택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신청해서 뒤로 밀릴 줄 아세요. 이러면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뭐 듣기는 했습니다만 뭐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LG 같은 경우도 그 넓고 가장 좋은 공간이 저렇게 비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무튼지 간에 대단히 많은 전시를 했는데요. 삼성은 지난해에 온라인으로 할 때도 44개인가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 혁신상도 4개 정도, 온라인으로 할 때도 그랬고요. 네. 근데 올해도 4개인가의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43개의 혁신상도 이렇게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올해의 혁신상은 뭐 한국이 대부분 다 쓸었지만 삼성도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혁신상을 쓸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중에는 NFT도 들어가 있습니다. NFT 그 아트 플랫폼을 TV에 탑재한 거, 그게 네오 OLED TV에 탑재한 거, 요것도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좀 몰입감이 굉장히 있었던데 저희가 앉아서 이제 모니터를 보고 약간 움직이는 그런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모바일 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갤럭시 Z 플립 비스포크 에디션 이 비스포크 에디션이 작년부터 제가 가서 보니까 조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가전제품들이나 가구들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그래서 대단히 부드럽다. 그리고 주위와 예를 들어서 냉장고, 그 다음에 뭐 TV, 가구, 그 다음에 아무튼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조화를 이루고 무엇인가 같이 함께 하는. 그래서 아마 삼성에서도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화, 동행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혁신상이 있었는데 그 제품들이 제가 확인해 봐서도 대단히 괜찮은 최고 혁신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품은 그런데 제품 중에 그 제품으로 얘기하면 그 TV에 저기 아마 언론에도 나왔을 텐데요. 그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각만 해도 찌그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상도가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크게 하면은 회상도가 떨어져서 참 보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반드시 이 앞에 이 색깔이 하얀 색깔이거나 아니면 이제 보색이 돼서 굉장히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는요, 굉장히 잘 보여요. 벽에다 붙여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장에다 붙이면 이렇게 각이 안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 각을 맞춰줘가지고 딱 보기 좋게 합니다. 그리고 이 텐트 같은 데에서 그냥 비춰도 그 텐트에 맞게끔 사각으로 딱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텐트 같은 게 이게 도명으로 돼서 위에는 좁고 아래는 넓으니까 네. 프로젝트를 하면은 위에가 넓고 아래가 좁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각으로 딱 맞춰줍니다. 야, 그래서 이거 대단히 신경 많이 쓴 프로젝트구나. 그래서 역시 삼성.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까 보니까 이 삼성의 존들을 보면 그 팀 삼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팀 삼성. 그래서 이런 그 가전 제품들이나 아니면 아까 비스포크 에디션과 같이 주변 환경에 잘 맞는 거. 사실 이 프로젝트도 주변 환경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변 환경에 잘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올해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저만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이게 공짜로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틀릴 수도 있어서. 거기에 그 기기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 과거에서부터 이제 스마트 싱크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스마트 싱크로다가 기기들을 연결하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단일 제품도 굉장히 유망하지만 이것을 연결하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구에 대한 거, 가전 제품에 대한 거, TV를 보다가 밖에서 링을 누르게 되면 그 화면이 TV와 같이 옆에 밖에 있는 이 카메라에 나온 그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이 싱크가 돼서 모두가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다 연결을 주제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뭐 네. 스마트 홈 이런 것도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LG도 하고 삼성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완벽해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삼성에서 나온 그 저기 콘셉트 중에 그 인터랙션 로봇이 있습니다. 삼성 봇 아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가면 얘가 나한테 반응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내가 뭔가 이야기하면 얘가 그것을 행동도 하고 그리고 이 모니터가 있는 AI 아바타를 보여주는 그런 로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로봇이 있습니다. 이게 콘셉트인데요. 이 삼성 핸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콘셉트인데 팔이 있는 이런 핸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것도 주어서 주인에게, 사람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못을 들어서 날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 세 개가, 일치합니다. 합체합니다. 서로 데이터가 교환됩니다. 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삼성 봇 아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바타에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 아바타가 얘기한 것이 삼성 봇 핸디의 로봇이 그것을 행동하기도 하고, 주인이 들어가게 되면 삼성 봇 아이에도 나오고, 내 이야기도 듣고, 링에서, 밖에서 벨을 누르면 그 삼성 봇 아이나 아바타가 뜨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미래에 나오는 모든 제품,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로봇,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싱크가 돼서 일체에서 하나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제가 뭐냐면 미래 주제는 Everything Connect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제품까지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막 제가 열기를 부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첫날에 그 오픈하기 전날에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이제 뭘 꼭 보고 싶으시냐 여쭤봤을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떻게 각기의 기술들이 연결돼 있냐를 보고 싶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네, 삼성 같은 예. 경우는 스마트 싱크로 뭐 휴대폰으로만 뭐 기기끼리만 연결된 게 아니라 이게 아바타랑 로봇까지도 연결되면서 모든 걸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군요. 아주 잘 정리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혹시 메타버스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은 무슨 XR, VR, 뭐 AR 뭐 이런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심리스하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가상과 공간과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스페이스가 다 연결되는 정말 하나와 같이 돼버리는 이것이 진정한 메타버스 아니냐. 이게 제 나름대로의 이론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론을 얘기하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융합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하나로만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융합되면 그 가치가 무한대로 나올 수 있지만 단위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가치로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CS에서부터 올 때서부터 그런 작정을 하고 와서 그런지 그거 아세요? 제가 가진 게 망치면요. 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못으로 보입니다. 망치를 두들기면 다 해결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연결에 대한 것만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면서부터 연결을 찾아보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와서 드디어 삼성에서 발견을 한 것처럼 보여서 네. 이게 그렇게 이 삼성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삼성 예, 같은 예. 경우도 뭐 스마트 이 싱크로 뭔가 다 연결하고 싶어 하는 게 예전부터 보였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가시적으로 좀 보이는 단계까지 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연결과 공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코드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삼성이 얘기하는 팀 삼성 이런 듯한 느낌이 나서 역시 삼성은 이번 CES에서 가장 큰 위너가 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이 유레카관 외에 돌아보신 거를 거의 뭐 저희가 지금 돌아본 것처럼 특히나 저는 어제 그저께 교수님께서 굉장히 영상을 많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티타임즈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편집하면서 예, 영상을 보다 예. 보니까 거의 제가 CS 지금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오늘 이거 보신 음, 분들도 그런 느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 CS가 이제 하루 더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 하루 이제 더 남았지만 저희 티타임즈와
이렇게 독자님들과 직접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요 CES 2022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CTA에서 그 4일에 그 CES를 3일로 줄였죠. 예, 3일로 줄인 것은 물론 이제 방역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일 정도가 가장 적당한 기업들이 나온 것 같아서 4일이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었겠다. CTA가 뭐 방역을 핑계로 해서 자기네들이 2,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3일 보고 난 다음에 4일째는 좀 쉬세요. 이런 의미. 우리 벌써 다 비행기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하루 정도 정리할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정리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기에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회사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등으로 1,300개가 나온 미국 기업, 그 다음에 2등으로 나온 500개의 한국 기업, 그 다음에 이렇게 뭐 100개, 2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만하면서 아니면 자신감에 차서 야, 우리가 정말 2등으로 그 CS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수나 진루다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기업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굳이 여기 나올 리가 없죠. 애플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유럽에도 MWC에도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와 질이 굉장히 좋아서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능력을 더 키워서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해 CES에 와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홍 기자께서 항상 맨 마지막에 정리해 주세요 이러니까 제가 탁 당황을 해가지고 이건 미리 해놓지 준비해 놓으셨군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헬스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팬데믹 있기 전에 정말 요원했던 비즈니스입니다. 헬스 케어 이런 쪽. 왜냐하면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긴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엔 모든 기업들이 헬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언론에서 ESG 얘기를 하는데 ESG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가는 곳마다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고요. 이런 주변에 있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들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뒤에 배경에 SK그룹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꼭 그리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존 디어와 같이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을 아끼는 이런 기업들이 그런 기술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홍 기자께서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사라지는 AI입니다. 사라지는 AI요? 또 예, 뭘 예. 또 없애셨습니까? 뭐 제가 항상 무슨 얘기하면 항상 날려버리죠. 예, 과거에는 그 전시회 가면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슬로건도 무슨 인공지능을 도입한 그런 용어가 하나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하다 보면 여기에 딥러닝이 들어가 있고요. 인공지능적으로 맞춤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이미 그 기술 속에 다 내재가 돼 있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것을 두드러지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개코 비문, 네. 개코를 비교해서 뭐 그 신원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그 패트들의 이 눈 이런 것들을 딥러닝으로 비교해서 병을 확인한다든지 뭐 사람들의 어떤 형상들을 많은 데이터와 비교해가지고 이게 전부 맞춤형이고 기본적으로 딥러닝이고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간 것이 아니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 있구나. 누구나가 다 인식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제가 오기 전에는 이 네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야, 이번엔 메타버스들이 뭐, 그 다음 NFT 얘기 나오고요. 블록체인 우주에 나왔죠. 대한 부분, 예, 블록체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우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것은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나타내는 기업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우리는 뭐 메타버스 기업이고 우리는 NFT 기업이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런 솔루션을 썼고 이렇게 표현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면 CS는 원래 이렇게 텐저블한 뭔가 가전 그리고 뭔가 만질 수 있고 뭐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하드웨어 같이 결합되고 이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전시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보다 서비스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각광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내는 메타버스나 NFT처럼 이렇게 개념적인 것들은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기술 용어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용어 또는 관념적 용어 또는 마케팅적 용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CES에서 아직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것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네 가지 다가 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는 거고요. 다섯 번째 뭐냐면 이제는 세상의 주역이 스타트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역 중에 또 주역이 뭐냐면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유레카관을 거쳐서 저녁에 퇴근을 했는데 그때도 K-스타트업관은 정말 문전성시 완전 시장바닥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창의성과 근면성,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어떤 이 도전적인 그런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K-스타트업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제 다섯 번째 의견입니다. 뭐 이렇게 뭐 결론을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더 많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번 시에서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첫날 꼽아주셨던 이제 헬스케어와 ESG 같은 경우는 뭐 헬스케어는 모든 기업들이 다 들고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ES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소도 많이 갖고 나가고 또 지금 뒷배경처럼 이 환경의 예. 중요성 또 보여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쪽은 좀 괜찮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사실은 기대했었던 무슨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블록체인 이쪽은 아무래도 실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없다 보니까 CES에서 이렇게 발견을 예. 많이 못하셨다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위력이 현지 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라는 걸로 또 예. 저희가 많이 느끼고 갑니다. 예.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기업이 참가할 가능성이 많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줄기도 한다는 예상도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있어도 이거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서 좀 기업들이나 그 참가하는 구성원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그 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CTA에서는 내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MWC, CES 뭐 어느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제가 CES를 왔더니 우리 임종욱 대표께서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임종욱 대표께서 교수님께서 CES에 왔다는 얘기는 MWC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죠. 이제 이 두 개의 코드를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려고요. 양쪽 다 가시는 걸로 그러면 글쎄요. 나중에 또 그렇군요. 이거 천긴스러운데 또 저기 홍 기자께서 또 MWC까지 이러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MWC 가신다고 하시면 또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정말 너무 3일 고생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요 방송은 오늘로 이제 그만 해주시는 거지만 내일 아무튼 그 박람회장은 한 번 더 문을 열잖아요. 마지막 날은 예, 뭐 예. 하실 거세요?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마지막 날 꼭 제가 하는 건 뭐냐, 혹시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꼭 한 번 더 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내일이 사실은 많이 기대되는 날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내일은 또 이렇게 일 열심히 안 하셔도 되니까 마음 예, 예. 편하게 좀 돌아보실 수 내일은 정말 있겠네요.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분들 참 정말 존경합니다. 이게 매일같이 이렇게 기사를 쓰고 뭐 방송을 하고 이러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몸으로 네. 느꼈습니다. 저희도 뭐 보통 그 박람회장 가면 처음 이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기사 쓰고 오기 전날 정도에는 하루 정도는 실질적으로 좀 둘러보고 하거든요. 그날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예. 저에게 재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예, CES 그쪽 라스베가스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히 또 돌아오셔서 스튜디오에서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